여러분은 멘토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참된 스승을 뜻하는 멘토라는 단어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 출정으로 오디세우스가 고향을 떠나 있었던 무려 20년 동안 그의 아들을 돌보고 가르친 멘토르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라는 뜻의 멘토가 그때 생겨났다고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폭넓은 정보도 얻는 것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참된 스승님 아래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주 가장 소중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청산유수에는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학문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전 세계 경영학도들의 멘토이신 미국 퍼시픽 스테이트 대학교 홍병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혁신적인 경영, 혁신적인 경영이요? 21세기가 요구하는 네. 혁신적인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경영이라고 하면 중요한 단어가 뭐가 떠오를까요, 교수님? 고정 개념 타파. 고정 개념 타파. 예, 그러면 기존의 경영에서 좀 틀을 벗어난 팁을 알려주시는 많이 거예요? 벗어나는 거.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강연 우리 많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홍병식 교수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86살 먹은 교수 못 만나봤죠? 네. 노인들을 내보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아주 sick, 병든 사고방식이에요. 일자리는 확장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확장을 시켜서 만들어야지 왜 경험 많은 사람을 내보내서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일자리는 사업을 확장시켜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채용해야 돼.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야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업무 만족은 충성심과 직결한다.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해야 충성심이 생기는 거지. 어거지로 마지못해 하는 일인데 회사에 충성심이 생기겠어요? 그죠? 안 생기겠죠? 예, 그래서 충성심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목표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출퇴근 시간이 왜 필요해요? 출퇴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시간만 채우는 사람들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되죠. 한 번은 일요일 날 한 밤 12시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 아들 회사로 옆을 지나가는데 그래요. 아버지, 아마 여기 우리 회사 직원들은 지금도 일하고 오는 사람 있을 거라고 그래요. 야, 무슨 일요일을 10시에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한번 가보자고 그래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두 분의 여자분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이 영선이가 영이거든, 영이 당신들 일하라고 했냐 했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왜 여기서 일하고 있냐고 했더니 Dr. Hong, we have things to do. 우리는 할 일이 많다고 해요. 그 말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무슨 일을 어떻게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는 임무가 주어지고 합의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몇 시에 출근하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왜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지금도 정해놓고 펀치카드를 찍는 거는 구태의연한 거예요. 새롭게 잘 되는 회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밤에 자기가 나오려면 오고 집에서 일하려면 이러고 그 대신 목표가 정해있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식 근무 시간에 그런 거거든요. 또는 최대한의 책임과 권한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권한.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60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안 들었지만 저는 원래 인공위성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터는 나와 동료들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휴즈 항공사라는 데로 들어갔더니 쭉 들어가면서 너의 권한은 $200만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200만 결제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어째 권한을 주니까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물론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잘 되는 회사에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얼마까지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일일이 뭐 10불, 20불까지 결제를 받아야 된다면 따보는 거죠. 시간 낭비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회사의 중요 결정에 참여시켜요. 언제나 높은 사람들만 결정해가지고 지시를 할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도 몇 사람 참여시켜서 결정을 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 이 결정은 나도 참여했던 결정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직원 개발에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요, 직원들이 야간 대학이나 주말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 수업료를 다 물어줘요. 80%의 회사가 수업료를 다 물어줘요, 무료로. 저도 석사와 박사학위를 전부 재단 하나도 안 드리고 회사에서 시켜줘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인정.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안 하면 한번 해보세요. 인정을 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직원의 능력보다 조금 더 어려운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직원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이 사람이 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11 정도의 어려움, 도전적인 챌린징 어사이먼트라고 그러죠.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표를 항상 100% 완성하는 사람은 그만치 임무가 맡긴 게 적은 거예요. 약 85% 정도 완성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혁신적인 AI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트기 타죠? 여객선 하면은 엔진이 있잖아요. 그 엔진을 누가 만드는지 알아요? 대부분 GE가 제너럴 일렉트릭 만들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그 엔진을 팔질 않아요. 회사에다가 비행기에 장착해 놓고 사용은 많지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회사는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GE는 들어오는 건 수입은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 건 많지 임대료를 받으니까. 판매를 하니까 임대형 판매를 하는 거죠. 기타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내가 멘토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고객들한테 재미있는 강의를 했다든가, 재미있는 거 있으면 CD에 담아가지고 자기 회사에 로고를 붙여서 그냥 무조 주기도 해요. 또 인터넷 네트워크는 물론 중요하고 반복 고객이 돼. 단골 손님은 처음 오는 사람보다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복 고객을 유도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콜 아이디라든가 반드시 고객과 있으면 명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받으면서 그분의 생일이라든가 결혼 기념을 알아가지고 그걸 기억해서 특별히 뭐 인사를 보낸다든가 선물을 보낸다든가 그러고, 작은 일에 충성한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여기 있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일에 충실한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실한 자. 예? 여러분 UPS라는 택배회사 들어봤어요? UPS? UPS는 택배회사는 특징이 있어요. 회사의 대부분의 주를 직원들이 가져요. 주식을. 그게 내 회사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집에다 배달을 했을 때 초인종을 안 눌러요. 처음에. 문을 먼저 두들기고 그러고 나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걸 시간이 1초래. 1초를 전략한다는 거예요. 1초를 전략하는 정신이 직원들 전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UPS는 미국에서 가장 경영을 잘하는 14번째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1초를 아끼는 거. 1976년 몬트리올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100m 경주에서 1등과 8등과의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8분의 1초였어요. 1등과 8등과의 차이. 그러니까 3등까지만 동메달을 받았지 4등과 아무 소용없었죠. 근데 1등에서 8등까지가 8분의 1초였으니까 얼마나 몇 분의 1초가 그렇게 중요했겠어요.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 국무장관하고 중국의 주은라이, 그때 미국과 중국이 적대 관계였죠. 그 제3국에서 비행장에서 지나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은라이가 그 사람 미국의 국무장관한테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덜레스 장관이 손을 안 잡았어요. 그때 악수를 했더라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일찍 수립이 됐을 거고 세계가 변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악수 하나 안 했기 때문에 세계가 변하는데 빙봉 이거까지 기다렸던 거야. 악수 한 번.
그러니까 덜레스 장관하고 주울레스 장이 악수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그만치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중국과 관계가 늦어진 거예요. 예. 내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이태원에 가서 양복을 맞췄는데 한국에서 양복을 맞추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단추가 잘 떨어져요. 단추가. 근데 그걸 알아는 이제 런던 포그에 히트를 친 광고가 뭔지 알아요? 런던 포그에서는 단추가 안 떨어집니다.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저도 단추가 떨어져서 못 입는 게 많아요. 지금 마누라가 세상을 오래전에 떠났기 때문에 나는 단추 못 달거든요. 단추 떨어지면 버려야 돼. 예. 단추 하나 하나도 뭐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 있는데 왜 안 써요?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렇게 커요. 99도의 물, 섭씨 99도의 물은 어디다 써요? 맞았어요.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설거지하기 너무 뜨겁고 요리하려면 너무 안 뜨겁고 그렇죠? 근데 1도만 해서 10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기관차도 움직이고 요리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큰 기선도 움직이고. 100도고 99도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1도의 차이. 그러니까 1도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0.1초도 무시하지 말라. 이것이 제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죠. 대단히 큰 항공모함. 예? 근데 여기서 활주로가 결국 300m밖에 안 돼요. 활주로가. 제트기가 떠날 때. 그래서 4개 내릴 때 4개 고리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만일에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놓치면 제트기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실수로 큰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 항공모함 창사 유사 이래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 말은 뭐냐면 항상 훈련하고 항상 교육해서 연습을 수십 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투기가 항공모에 내리는 거 봤어요? 내리자마자 꼬리에 있는 고리가 탁 잡아가지고 속도를 늦춰서 아주 안전하게 착륙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쉬지 않고 교육하고 쉬지 않고 훈련하고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허즈버거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행동과학자 유명한 사람이 일을 하는 데에서는 투 팩터 티오리라고 그러죠. 이거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외적 요소가 있고 하나는 내적 요소가 있다. 외적 요소라는 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은 아주 생산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 환경이라든가 놀랍게도 금요도 그래요. 돈 많이 준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이 받는 회사가 어떤지 직원 많이 받는 어딘지 알아요? 현대예요, 현대. 매년 스트라이크 하는 회사가 어딘지 알아요? 현대예요. 돈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명칭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예. 명칭 전혀 중요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 명함을 어저께 한번 봤더니 주는데 걔는 회사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냥 매니징 파트너라고만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됐지 명칭이 뭐 중요하냐 그러더라고요. 내적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내적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산성도 더 하고 싶고 일도 더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취감이 있어야 되죠. 내가 하는 게 이 보람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애기 걸음마 할 때 쓰러진다고 야단쳐요. 너 왜 또 넘어져? 왜 또 그럴 거예요? 그때 한 대 제대로 옮길 때 칭찬을 해줘요. 어떤 게 좋아요? 예. 칭찬해야지. 한 번의 칭찬은 10번의 꾸중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관리할 때 칭찬은 공적으로 꾸중은 사적으로 이 말 기억해요. 훌륭한 경영인들은 칭찬은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꾸중할 일 있으면 불러 가만히 점심을 사주면서 너 이러이러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꾸중을 공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성취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승진 기회를 가셔와야 돼. 내가 여기서 잘하면 어떤 자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일을 맛이 나잖아요.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언제 과장이 되는지 언제 이사가 되는지 그거 모르고 있으면 일을 맛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일 자체에 보람이 있어야 돼. 일 자체 마지못해 하는 보람은 일은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런 일을 욕망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찍어보는 사람들이 경영도 잘하는 거예요. 마케팅 개념이 달라졌죠. 여러분 처음에 약 1905년 정도에서는 뭐가 강조됐어요? 생산이에요. 생산. 제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개인 고문을 한 2년 했어요. 이건희 씨가 말하기를 박사님 참 요새 우리 사장들한테 내가 실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해. 우리 생산만 하면 그때는 다 팔렸대. 그냥 제일 모직이고 뭐 다 팔렸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생산만 한편은 생산을 지금은 하는데 이렇게 잘 안 한다고 그러게. 그다음부터는 뭐가 나왔어요? 강조가 세일즈 말이죠. 판매. 판매 세미나가 여기저기 이러고 오면 판매 잘하는데 그것도 좋았죠. 잘 팔면. 그런데 판매를 지나쳐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약장사처럼 그냥 뭐든지 다 한다고 해놓고는 안 되면 그 다음엔 시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1955년부터 나타나는 게 마케팅 개념이에요. 마케팅 개념이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 때부터 달아져서 없었을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죠? 상당히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또 아니에요. 그보다 향상된 것이 뭐예요? long-term relationship. 이제 관계 시대가 온 거예요. 관계. 내가 관계만 신뢰가 됐을 것 같으면은 잠깐 실수를 했더라도 그 사람은 실수했지 문제가 없자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관계로 되는 거예요. 관계. 예. 자,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시대냐면 관계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관계 시대, 관계로 맞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공적인 업체의 창의적인 지책이 어떤 게 있느냐. 한국도 있겠지만 미국 가보면 아피스 디포라든가 볼 것 같은 그 할인 카드가 있어요. 단골 고객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만 주면 뭐 10% 정도가 감해요. 바로. 또는 POS, 이게 포스트 세일이라는 건데 그 가게 가면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 거. 내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데다가 조그마한 TV를 놔놓고 비디오를 계속 보여준다든가 그런 그 포스트 세일이 중요해요. 그냥 내 물건 갖다 놨으니까 팔리겠지. 그게 아니야. 갖다 놨더라도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반복 고객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 반복하는 사람은 할인을 해주든지 또는 뭐 점심 식사를 한번 하든지 고객 수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여튼 한 번 업소를 찾아오는 사람은 그 인포메이션을 다 받아야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명함을 요구하는 거야. 명함은 주작업 찍는 거잖아. 명함 하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주고 그걸 컴퓨터에 넣어버려. 가능한 한 모든 고객가 명함을 넣는다. 매일 새로운 고객의 데이터를 입력한다. 환영한다는 말을 계속 넣어줘야 되죠. 하루에 최소한 20명의 고객을 이메일로 하든지 편지로 하든지 전화를 해야 돼요. 20명. 뭐 그렇게 어려워요? 20명한테 전화가 그렇게 힘들어? 전혀 할 거 없죠. 혼자 할 필요도 없어. 사람들 시켜서 하면 되는 거니까. 빈손으로 나가는 고객 수를 기록해야 돼요. 업소로 왔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있어야 될 물건이 없었다든가 직원이 불친절했다든가 뭐가 있을 거냐.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주워서 보낸다. 그 다음에 무슨 .99 여기는 그런 거 모르겠지만 $5.99 이거 속인 것 같잖아요. 차라리 $6 하지 무슨 $5.99 그 월마트는 그거 없어졌어요. 오늘부터는 뭐 $4 84센트라는 거지 99센트 이건 완전히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 거 들죠. 그래서 정직한 인상을 못 줘요. 그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신경을 쓰면은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자, 기발한 경영사들 몇 가지 말해줄게요. 메리얼 호텔이라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룸 서비스를 15분 내에 반드시 해줘요. 그러니까 모두 여기서는 셀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브리티시 에어라인의 간부들은 경쟁 비행기를 자꾸 타서 어떤 음식을 먹이고 어떤 음식을 서비스인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기내 음식이 뭐 제일 좋은 데는 브리티시 에어라인이에요. 그래서 jetblue나 사우스웨스트 같은 데는 지금 다 못 오였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항공권을 없애버렸어요. 항공권이 왜 필요해요? 항공권을 없애가지고 1년에 1200만 달러 절약하겠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지금 항공권 필요 없죠? 전혀. 갭이라고는 한국에는 없을 거예요. 갭이라고 그 캐주얼 여자 옷 파는 데 있거든요. 워싱턴 뮤지엄 같은 데는 그 스토어 매니저가 사무실이 없어요.
그 지시가 문에서 손님을 모셔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문 앞에서 인사해가지고 모시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영수증이 없어도 변상해주는, 환불해주는 데 알아요? 한국에 있어요? 예. 미국에는 노스럼이 그래요.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무조건 환불해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률부에 넘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줘서 하는 거지, 말도 안 있는 직원들은 그냥 해줘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내셔널 뱅크라고는 팔로알토는 은행은 24시간 중에 아무 때든지 고객이 이제 은행 업무가 있다 그러면 열어줘요. 새벽 2시라도 가서 열어줘요. 그래서 융자를 상의한다든가 그러거든요. 이런 비상한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그런 회사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원 훈련이 왜 필요한지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를 위한 제안이 한 달에 한 장도 없다. 그럼 직원 훈련이 필요해요. 회사가 잘 되는 회사는 직원들이 회사를 위한 어떤 것 있어요. 비용 절감이라든가 신속한다든가 이런 제안을 계속 많이 써주는 게 필요하죠. 도요다는 95%의 직원이 회사에 제안을 매달 내보내고 있어요. 주고. 그래서 도요다에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하여튼 회사의 수입이 감소하면 훈련을 해야 되겠죠? 예. 회사의 수입이 그대로 있어도 감소 안 했더라도 해야 돼요. 왜? 사업이라는 건 자전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사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사업도 자전거하고 똑같아요. 발전이 앞으로 가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럴 때는 직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객을 잃는 원인이 뭐가 있는가? 제가 보세요. 1%는 죽어서 안 하는 그건 할 수 없지. 예, 죽어서 안 하는 거죠. 3%는 이사나 파산해서 안 한대요. 예, 이건 백악관에 걸려있는 표제예요. 이거는. 5%는 친구 영향이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는데 친구 영향 때문에 가는 것도 5%밖에 안 돼. 요새 젊은이들은 자존심과 개인 독립심이 많아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봐야지. 예. 그런데 9%는 경쟁자의 영향. 그것도 많지 않죠. 그것도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14%는 13% 상품에 대한 불만족. 그것도 크지 않죠. 제일 큰 게 뭔지 알아요? 68%는 업소 종업원의 태도. 이런 거예요. 예. 업소 종업원의 태도 때문에 태도가 나쁘면 물건이 그럼 필요 없어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고객을 잃는 원인이 있어요. 고객은 한 명을 잃어도 너무 많아요. 그죠? 한 명을 잃어도. 제가 가르치는 경영에서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영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그 관광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불만 고객은 한 사람도 많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거 하나만 기억했대요. 나머지는 뭐. 근데 정말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불만 고객 하나 생기더래요. 예. 근데 사람 사무실 로스앤젤레스 있었는데 거기서 한 2시간 가야 샌디에고에 있거든요. 샌디에고에 사시는 어떤 할아버지더래요. 내 말을 기억하고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대요. 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자기가. 꿇고 이런 불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유는 안 물어보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고 왔더니 7사람을 새로 소개해 주더래요. 그러니까 7사람을 소개했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네. 여기에 어떤 그 패스트푸드 체인에 붙어 있는 공고지를 봤는데 내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손님들께서 우리 가게를 나가실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지배인에게 즉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적하신 사항을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할 수가 없으면 손님께서 드시는 음식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바쁘셔서 지배인에게 말씀할 수가 없으면 아래에 적힌 무료 전화로 불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크게 써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겠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